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7개의 분양 단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분양 물량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7개의 분양 물량 중에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분양 물량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지의 아파트이고, 그리고 뚜렷한 개발 호재, 그리고 6개월의 전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댓글. 오늘은 전매 6개월 부평 SK뷰 해모르는 어떨까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평 SK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약 전략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 부평 SK뷰 해몰의 장점 4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매 6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장점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뚜렷한 GTX B 노선에 대한 예타가 확정되면서 2022년에 이제 GTX B 노선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역하고 부계역 중간 위치에 이 부평 SK뷰가 입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GTX B 노선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학세권입니다. 물론 역세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학부모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학세권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요소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루 이제 갖추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물량이 60%가 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이제 당첨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이 SK뷰 해모르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다음 주죠. 8일에, 6월 8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 그리고 9일에 1순위 청약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첨자 발표는 16일에 이제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이제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서 이제 대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를 본다면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7개 동으로 굉장히 많은 규모이고, 총 155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888세대로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세대도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이제 살펴본다면 부평 SK뷰의 해모르의 입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뚜렷하게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학교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학세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학교 인근에 입지를 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입지에 대한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이제 직주 근접이나 역세권의 가치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역세권의 아파트하고 우리 자녀가 가까운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하고 둘 중에 어느 아파트에 거주를 할 거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가 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통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42살인데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역세권의 가치만 그냥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세권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그 이유를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평 SK뷰 해모루를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 초등학교를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세권의 그러한 장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하고의 거리가 아주 먼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GTX B 노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이 GTX B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평역에서 이 부평 SK뷰 해모루까지 거리가 한 15분 정도로 도보권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계역에서는 부계역 2번 출구에서 한 10분 내외에 이제 부평 SK뷰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장점하고, 그리고 역세권의 입지는 아니지만 역하고의 거리가 도보권 내에 1km 이내에 들어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GTX라고 하는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있겠고, 주변에 이런 뭐 상동 호수공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롯데시네마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인근 거리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장점적인 부분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점적인 부분도 살펴본다면 이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핵심 지역은 아닙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그렇게 핵심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쾌적성을 부과하는 그렇게 쾌적성이 높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이 낙후된 부분들도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단점들과 장점들을 이제 본다면 장점이 좀 더 많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교통 여건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면 GTX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평역에서 GTX 노선 B노선이 착공이 되는데 2022년도에 지금 보시면 우측에서 송도에서부터 해서 부평을 지나서 중요한 것은 여의도, 서울역 같은 핵심 주요 업무 지구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인천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있고, 그리고 경인선 1호선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이 GTX B 노선까지 완공이 되게 된다면 송도부터 이제 마석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주요 핵심 업무 지구인 여의도나 서울역, 청량리역 같은 곳을 주파하면서 빠르게 서울권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를 이 부평 SK뷰 해모루가 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이제 살펴본다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제가 봤을 때 정남향으로 배치된 세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남동향이나 남서향, 그러니까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 부정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대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운데 중앙공원을 넣고 이제 아파트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편인데, 여기에는 어린이 공원을 이 앞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기부 취납을 했어요, 이 공원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공원은 이 아파트 자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부 취납을 했기 때문에 이 여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건설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원의 접근성이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음 여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SK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으니까 이 아파트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동간거리가 아주 그렇게 넓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동간거리에 대한 단점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만 19세 이상인 성인분들이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집 공고 전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당첨 확률이 높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이제 1년 이상 가입하시면 되고,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200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6개월 후에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의 자격을, 분양권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전매 6개월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관심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점제가 40%가 있고 추첨제가 60%로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추첨제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 그리고 25%는 1주택 처분 요건 및 무주택자에게 이제 당첨 확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많은 평면도를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청약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 건데, 36A 타입의 평면도고 이제 59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면도가 뭐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옵션적인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36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 측면에 이제 드레스룸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실도 쓰면서 옷장으로 드레스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A 타입의 평면은 그냥 보편적인 평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9A 타입의 평면도를 보시면 59 타입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분양이 되고 122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3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 공동 욕실하고 부부 욕실 해서 두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중요한 것은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혁신적인 구조로 보여지진 않고, 단점적인 것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침실 3입니다. 침실 3. 침실 3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창문 있죠. 창문이나 있고, 그리고 실외기실의 문이 이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벽면을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쪽에 침대를 놓을 수는 있겠죠. 책상이나. 하지만은 이 창을 일부 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팬트리 공간도 없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없고, 파우더룸의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많이 보이는 그냥 보편적인 평형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부평 SK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59 타입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면에 속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9A 타입의 경쟁이 이제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4 타입의 평면도 보신다면 74 타입 중에는 이제 C 타입을 보실 건데,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154세대로 많습니다. 많게 되어 있고, 평면 자체를 보면은 이제 2베이로 이제 탑상형, 즉 타워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면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74C 타입의 분양 물량도 많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을 하신다면 이 74C 타입의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탑상형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쪽에 창이 있냐 없냐를 중요시하게 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통풍이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창문이 이쪽에 나 있느냐 이쪽에 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문이 이 측면 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탑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실하고 측면 쪽에 창문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나쁜 구조입니다. 나쁜 구조. 그냥 보편적인 구조가 아니라 탑상형이지만 나쁜 구조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74C 타입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 확률이 낮은 물량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나쁜 물량들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84A 타입의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310세대로 굉장히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침실이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 이제 옵션이 있긴 하지만은 이쪽에 크게 방을 뺄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쪽에 보는 주방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또 단점적으로 보이는 게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한쪽 측면만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공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자체는 우수한 평면이라고 볼 수는 없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은 그냥 우수하지 않고 보편적인 평면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4B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우선 84A타입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84타입 중에 이제 84A타입은 31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이 84B타입은 72세대, 세대수가 작죠. 그리고 구조를 한번 평면을 분석해 보면은 우선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4A타입하고 좀 틀린 부분은 이렇게 침실 3의 공간이 여기는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은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방으로 했을 때 이렇게 큰 방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84A타입하고 봤을 때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측면만 있었죠. 아까 84A타입은. 하지만 여기는 드레스룸이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옷을 구비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84B타입의 평면은 괜찮게 잘 뽑아진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또 여기도 발코니라고 되어 있지만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84A타입하고 B타입 중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84B타입, 지금 보시는 이 타입이 평면이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좋습니다. 평면이 우수하고 그리고 세대수가 72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84B타입에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4B타입의 물량을 청약하기보다는 84A타입에 청약을 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분양한 인근 지역의 분양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부평역의 한라 비발디하고 백운역 힐스테이트 물량을 보실 건데요. 이 부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고 가점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작기 때문이에요. 역세권이고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 사례를 하기에는 좀 적정치 않다고 보여지고, 백운역 힐스테이트를 본다면 이제 박스권에 있는 이제 59 타입하고 84 타입만 한번 살펴보신다면 분양가 자체는 두 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흡사했지만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부평역의 한라 비발디 가격이 조금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백운역 힐스테이트의 당첨 가점을 이제 보신다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5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5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4점이었어요.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0점 후반대가 넘어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부평역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당첨 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59 타입 같은 경우가 70점대를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점대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자체도 백운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58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SK뷰 같은 경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해모르 같은 경우에 60점대의 가점을 넘을 것으로 보여져요. 59 타입이나 84 타입 중에 이제 평면이 좋은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는 59 타입이나 84 타입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보면서 청약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평 SK뷰의 해모루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가격보다, 그러니까 이 인근의 부평 코오롱 하늘채가 2020년 12월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입주를 하는데 84 타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프리미엄을 합친 가격이 지금 분양하는 부평 SK뷰 해모루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만 본다면 프리미엄을 합친 인근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분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너무나 많은 타입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몇 개의 타입만 보시면 36A 타입 같은 경우에 공급 세대가 59세대, 그리고 2억 5천만 원 선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5구 타입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2세대, 그리고 4억 4,100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154세대 같은 경우에 74C 타입이죠. 5억을 조금 넘는 선에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이제 있는데요. 5억 6,300만 원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5구 타입이나 74 타입이나 84 타입,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타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5구나 74나 84 타입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외에 있는 타입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내가 자녀가 있고 그리고 평형이 25평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5구 타입이나 74 타입이나 뭐 84 타입, 이런 타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쟁률이 있는 타입들을 피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자녀가 뭐 1명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을 피해서 청약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을 청약을 해야 된다, 이 물량들을 내가 청약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 같으면은 이 59A 타입을 무조건 피할 것 같습니다. 이 타입을 무조건 피할 것 같아요. 이 타입에는 청약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84B 타입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가 좋았고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84B 타입도 무조건 피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청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외의 물량들을 청약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을 드렸던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탑상형의 구조고 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74C 타입이나 아니면은 59B 타입 같은 이러한 물량들을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청약 전략을 짠다면 첫 번째로 5구 타입하고 74 타입하고 84 타입은 무조건 피해서 청약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중에 청약 신청을 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구 타입 이상의 물량들은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5구 타입을 피해서 청약하는 전략을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너무나 평형이 작다, 5구 타입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구 A 타입의 분양 물량은 무조건 피할 것 같고, 그리고 84B 타입의 분양 물량은 무조건 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청약을 넣는다면 74C 타입이나 아니면 59B 타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또 이러한 영상을 보고 저처럼 생각을 하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은 참고를 해보시고 남들하고 틀린 방법으로 청약을 하셔야 돼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쓰시면 좋냐면, 내가 청약하고 싶은 곳들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을 하시면 아마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평 SK뷰 해모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제 청약 전략하고 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당첨되시고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셔서 행복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한번 꿈꿔봅니다. 항상 믿고 제 영상을 봐주셔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